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양수성 기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를 불어나게 해줄 다양한 ETF를 소개해드리는 한입 ETF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산운용의 명가이죠.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출시한 국내 최초입니다. 미국채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AA- 이상 액티브 ETF인데요. 정선희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소개해 주실 ETF. 자, 10월 17일에 상장되는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AA- 이상 액티브인데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요즘 3.5%고 만기 1년짜리 은행 예금 제가 금리 찾아보다 보니까 최대 4% 초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요즘 기준금리 5.5% 그리고 연내 한 번 인상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최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래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채권 그리고 미국 국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네. 일단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자금을 투자했을 때, 안전자산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국고채 10년을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내가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 굉장히 설레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 네,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저희 상품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 국채만 담는 건 아니고 회사채도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높은데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금리도 높은데 미국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를 발행해내는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높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채권은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이렇게 만기에 따라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기준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채권이 바로 단기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 채권을 국고채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2년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은 2년과 10년을 이제 채권 시장의 대표적인 금리로 여기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채 2년의 금리가 지금 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년 금리로 똑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 3.9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금리 차만 하더라도 일단 1.6%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중앙은행들이 각국에 다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바로 미국인 거죠. 그래서 사실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 지표가 뭐냐? 딱 한 가지 꼽아라라고 하면 미국 금리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인 즉슨 미국이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선도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직후에도 봤다시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높이 금리를 올린 국가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향후에 어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빨리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미국이겠죠. 아무래도 많이 올린 만큼 많이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선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고 미국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만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데이터 디펜던트. 네.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본인들은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채권에 더더욱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오늘 소개해 주신 상품이 채권에 투자하는 ETF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동성 차원에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에서나 모두 다 장점을 갖추고 있는 상품인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 미국 증시 가셔가지고 TLT 같은 장기채, 미국채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 바로 사고 계시긴 한데 미국 채권 자체라는 이 투자 자산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좋을지 고민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상품을 처음에 고안을 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 높은 금리에 어찌됐든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단기채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왜냐? 채권을 투자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채권에서 지급하는 금리에 대한 쿠폰으로서 그 금리에 대한 수혜를 좀 누리고 싶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채권에서는 YTM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의 수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갔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싶다. 요런 두 가지의 이제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자에 대한 수혜냐 자본 차익에 대한 수혜냐를 나눴을 때, 일단 이자에 대한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단기 채권에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AA- 액티브 ETF를 고안해 낸 거고요. 어쨌든 이 상품은 이자율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 5.5%에 달하는 이자율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해서 고안을 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는 자본 차익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난 좀 더 높은 변동성과 높은 확률로 베팅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이거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TLT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채 20년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네. 이런 장기성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어요. 다만 그러면은 얘는 향후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전혀 수혜를 못 보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쿠폰 이자율에 집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자본 차익을 당연히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장기채보다는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이 자본 차익에 대한 변동폭은 조금 더 작습니다. 작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쿠폰 이자 수익률과 자본 차익에 대한 수익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TLT 같은 장기채 ETF를 사신다는 건 미국이 향후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인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AA- 이상 액티브 ETF를 살펴보면 25-09라는 숫자가 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만기 매칭형 ETF의 특징인 만기를 이제 표시한 거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LT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만기 매칭형 ETF가 뭐야? 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실까요? 이 만기 매칭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존속 기한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9라는 거는 2025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기가 도래한다? 무슨 말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채권의 기본적인 속성은 그렇잖아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만기가 있습니다. 채권을 자꾸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채권을 샀을 때 이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원금의 손실 없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그때까지 지금 이자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채권은 안전자산인 거죠. 그런데 사실 기존의 채권형 ETF들은 대부분 만기가 없는 형태였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ETF 안에서 예를 들어 채권을 삽니다. 산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 채권을 교체하면서 그 채권의 속성, 채권형 ETF가 갖고 있는 속성의 만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형태의 ETF들의 운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코세프 국고채 10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10년이라는 채권을 계속 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채권을 저희가 오늘 샀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 채권은 10년이 아니고 9년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채권을 편입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은 만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을 만기에 돌려받는 채권의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채권형 ETF들이 갖는 속성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YTM 플러스 원금까지 같이 수취하는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기존에 펀드로도 있었어요. 폐쇄형 펀드로 뭐 만기 매칭형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만기를 딱 맞춰놓고 그때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었는데, 그런 상품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 중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만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 형태의 폐쇄형이다 상품. 보니까 예. 묶여놔야죠. 맞아요. 돈이. 네. 금리가 급격하게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자본 차익이 발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만기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때 환매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채권형 펀드의 장점에 ETF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까지 더해지면서 장점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 11월 출시 이후에 요즘 기사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존속기한형 채권형 ETF들이 굉장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만기까지 보유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요즘 또 수익률이 요즘 정기예금 또 금리가 뭐 사실 적금도 찾아보면 5%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그래도 좀 더 뭔가 매력이 좀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현재 YTN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런 그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액티브를 바탕으로 이 만기 수익률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미국 채권의 2년 정도의 금리가 5% 전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 예상 포트를 땄을 때 현재 YTM 기준으로는 5%에서 5.1% 정도 사이 정도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 뭐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전전일에 FMC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또 계속해서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 5% 이상의 YTM을 목표로 지금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이제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지만은, 사실 적금과 예금의 장점은 이 만기까지 가져가면 그 이자를 준다는 부분이지만, 단점은 원금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하락했을 때 원금에 플러스 알파가 날 수 있는, 이자율 플러스 알파가 날 수 있다는 장점. 다만 단점은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갔을 때는 반대급부로서 원금에 대해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어쨌든 YTM이 지금 5%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해서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환율에 대한 부분. 요거를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 얘는 환 오픈형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원금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환 해지를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환 해지를 하면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환 해지를 하면 거기서 비용이 발생을 해요. 아니 미국 기준금리가 5.5%면은 지금 내가 원화로 갖고 있는 자금 미국 갖고 가가지고 그대로 다 예금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환전을 하는 과정, 만기까지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결국 원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이 스왑 포인트라는 걸 지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2년물 금리인 3.9%와 동일한 정도의 금리를 수취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환 해지를 하려면은 미국 2년물인 5.1%와 우리나라 2년물인 3.9%의 차익 정도인 1.2% 정도의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 해지를 하는 거는 사실 그냥 국내 2년물 채권에 투자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 오픈형 상품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판단하실 때는 물론 금리가 올라갔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하지만은 환율까지도 좀 같이 봐주십사,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환율 트렌드를 보면은 1200원대, 1300원대에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현재 경기 상황이, 글로벌 경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가장 투자하시기 좋은 타이밍은 금리가 조금 올랐을 때, 그리고 환율이 조금 빠졌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도 받으실 수 있지만은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이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까지 반드시 좀 감안을 하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도 여러 가지 채권 ETF들이 다양하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또 채권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뭐 국고채, 회사채, 은행채 이렇게 국내 채권 위주로 좀 많이 투자가 되는 상품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액티브 ETF는 국내 어쨌든 처음으로 미국 채권에 대해서 존속기한형 만기 매칭형 ETF로 출시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ETF인 만큼 뭐 구체적인 뭐 구성 종목 어떤 채권들을 편입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뜬금없이 자랑을 드리자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존속기한형 ETF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상품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보면요, 특정 국가, 그러니까 이제 특정 국가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이제 OECD 편입 국가 중에서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일 국가의 국채의 30%를 투자할 수 없는 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미국채로만 구성을 좀 해보고자 했었는데 그런 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채권을 한번 봐보자. 여기에 플러스 아무래도 국채보다는 회사채들이 YTM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회사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YTM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상은 미국 국채, 그리고 이제 공사채, 그리고 미국 회사채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상 포트를 지금 따보면요, 일단 국채가 한 30% 가까이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공사채가 한 30% 정도 투자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AA- 이상 등급.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 AA- 이상 등급은 안정형 등급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투자자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미국 회사 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공사나 어떤 공공기관들에서 발행하는 해외 채권들이 있어요. 이 채권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형태로 해외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 신용등급 이상은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이 해외 등급에 맞는, 해외 또 금리 상황에 맞는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리안 페이퍼라고 해서 KP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포트를 확대를 해놨고, 편입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종목별로 시가총액 3억 달러 이상의 우량 채권들만 대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들을 편입함으로써 이제 안정성을 조금 높이면서 유동성까지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편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상황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알파형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조금 다양하게 꾸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채, US 트레저리 노트죠. 요게 30%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또 페더럴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연방 정부에서 또 소속된 다양한 공사채, 미국 현지에 있는 기관이고요. 또 KP물, 한국 수출입은행과 한국 산업은행이 이제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된 채권이기 때문에 달러로 돈을 꺼서 달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채권입니다. 그리고 월마트, 콜게이트 일단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사실 또 운용 상황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운용사 재량적으로 제일 가장 효율적인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로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히어로즈 25-09 이제 미국 채권 AA- 이상 액티브 ETF 소개해 주셨는데, 투자자들이 그럼 이 채권 ETF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채권이기 때문에 좀 안정형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 요즘엔 특히 저희 같은 직장인분들이 DC형 퇴직연금에서 또 이런 그 채권형 상품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채권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 거기에 좀 달러 자산의 환차익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또 미국의 조금 높은 기준금리의 수혜를 좀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저희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정기예금을 하고 싶으신데 나는 조금 정기예금보다 조금 알파의 수익률을 얻고 싶어. 근데 조금 안정적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을 대안상품으로 고려하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히어로즈 25-09 미국채 AA- 액티브 ETF 활용하신다면 달러 자산 비중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자 수익도 좀 올리시면서 정기금은 또 사실 여러분들 중간에 해지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해지하시면 우대금리 많이 날아가는 거 아는데 이건 ETF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세 차익 봤을 때 매도를 하시면 또 시세 차익은 그대로 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또 좋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다양한 ETF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성 에이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